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블로그 처음 시작할 수 있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었던 그 고민들, 예를 들면은 어떤 네이버 블로그로 할까, 티스토리 블로그로 할까, 그리고 글은 어떻게 쓸까,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사진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보면 드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입을 낼 수 있을까? 그 수입의 형태는 어떻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야기들, 누군가는 블로그로 협찬을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블로그 협찬받는 방식 중에 하나인 체험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험단 자체는 하게 되면은 블로그를 더 근본적으로 성장시키기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의 블로그를 체험단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하시면서 블로그 협찬을 받는 블로그를 운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협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텐데, 사실 협찬이라고 하면 엄청 대단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블로그 협찬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되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블로그 체험단이나 협찬을 안 해보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때 기존에 뭐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협찬이 주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업체, 가게에서 직접 그 블로거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고요. 요즘은 이제 업체와 블로거 간의 직접적인 연락도 물론 존재는 하지만 이 중간 사이에 체험단이라는 형태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도 그런 개인 블로거들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업체인 체험단 뭐 이런 형태에서 그 업체에서 체험단으로 요청을 하고, 그 개인 블로거들은 이제 내가 협찬을 받고 싶은데 어떤 물건에 대해 협찬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 중간에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는 게 체험단이라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블로그 체험단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블로그를 조금 더 성장시키시고 더 좋은 상태에서 체험단을 안정화시키고 신청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찬이 좀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하루 방문자 투데이 한 100명 정도 만들어 본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체험단 협찬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그 팔로워가 한 500명 정도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방문자는 하루 100명 블로거 기준으로,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는 500명 기준으로 그래도 하면 어느 정도 좀 체험단 신청 후 당첨이 돼서 협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체험단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형태가 있느냐. 그래서 왜냐면 그 신청을 하려면 그 체험단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제일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건, 네, 녹색 창에다가 체험단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체험단이 존재하거든요. 뭐 흔히 뭐 위블도 있고 리뷰 플레이스, 블로그 원정대, 뭐 이런 뭐 포블로그나 이런 다양한 체험단 업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점과 장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작은 단위의 체험단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험단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냥 녹색 창에다가 검색만 하시면 체험단이
상당히 많은 수의 체험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입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 체험단의 그 플랫폼의 형태가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가입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형태로 운영을 해서 밑에 댓글을 달면서 신청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댓글을 달거나 그 중간에 이제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누르고 신청하시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카페의 형태로 운영되는 체험단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도 체험단이 운영되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현재는 홈페이지 가입형의 체험단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형으로 가입해서 하시는 체험단이 처음에는 내가 이것까지 가입을 해야 되나 하는 신청에 귀찮음이 존재는 하는데, 체험단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 신청해서 바로 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신청했을 때 그 확률로 당첨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에 대한 그 기본 정보를 매번 입력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 신청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오히려 블로거나 카페나 어플이나 이런 형태보다는 이제 홈페이지 가입형이 상당히 수월하다는 것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 가입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험단 형태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신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청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체험단 형태에 들어가시면 그 체험단에 뭐 방문형이 있고 이제 배송형이 있고 뭐 기자단이나 원고료형 그리고 또는 스마트 스토어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형은 이제 아시다시피 직접 가셔서 해당되는 그 공간에서 그 매장에서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미용 체험을 하거나 등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형태가 방문형 체험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운 곳에 그 지역별로 그 안에서 분류도 되기 때문에 보시고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청하실 때는 그 신청하는 기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기간이 존재하고, 원고를 마감하는 기간이 존재해서 대충 한 달 정도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방문이 가능한지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히 챙기셔야 될 게, 방문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시면 희망하는 방문 일자, 요일, 시간 이런 게 따로 기입된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업체 측에서도 뭐 좀 더 잘 대우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원하는 희망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챙기시면 좋고, 방문형 체험단의 경우에 당첨이 된 이후에는 아마 그 아래쪽이나 또는 문자로 해당되는 업체의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걸 줄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어느 체험단에서 당첨된 블로거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방문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미리 예약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마 필수 사항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문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배송형입니다. 배송형은 말 그대로 택배로 배송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요. 뭐 IT 제품이 되는 경우도 존재는 할 거고, 뭐 소소한 뭐 액세서리나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형태가 이제 배송형 체험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의 장점은 아무래도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어느 정도 연출된 사진으로 찍으면서 쉽게 체험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문형과 배송형의 장단점을 먼저 짚고 가자면, 방문형은 아무래도 현장에 가야 되고 그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의 블로거가 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배송형은 전국에 있는 블로거들이 본인이 희망한다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이나 원고료 형태가 있는데, 결국은 이 경우는 이제 그 체험단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와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진과 가이드를 토대로 글을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글을 가지고 글을 작성해서 원고 등록 보고를 하게 되면 뭐 건당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뭐 많게는 5만원, 10만원 그 이상까지도 원고료가 측정이 되어서 이제 입금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홈페이지 가입형이나 이런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
뭐 마일리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5,000원 단위, 10,000원 단위, 뭐 30,000원 단위로 출금이 가능한 형태니까 기자단이나 원고료 체험단을 신청을 하신다면 해당되는 그 체험단 업체에 그런 기자단 원고료 형태의 체험이 좀 많이 존재하는지를 미리 체크하시고 출금이 얼마부터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자단 원고료 형태가 이제 글이 올라오다가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고 출금 금액 단위가 너무 높아서 거기까지 돼서 출금을 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고료 체험단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원고료 체험의 형태가 많은지가 가장 큰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제 출금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높진 않은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많았던 곳은 5만원 단위부터 출금이 됐었는데, 5만원 단위가 잘 될 때는 금방금방 출금도 가능하지만 안 될 때는 몇 달씩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00원 단위, 뭐 20,000원 단위 이런 식으로 출금이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0,000원 단위, 50,000원 단위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는데 건당 바로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방문, 배송, 뭐 기자단 원고료,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마트 스토어까지 함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체험단의 경우는 아마 뭐 배송 체험단에 아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는 보통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구매 비용을 먼저 입금을 해주고 그 입금된 그 비용으로 직접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나서 작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고 작성의 내용이 하나가 있을 거고 추가로 상품 리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품 리뷰가 포함되어 있으면 입금을 먼저 하고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입금이 된 후에 구매 신청을 깜빡해가지고 놓쳐서 이제 나중에 힘들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품 리뷰보다는 그냥 바로 배송을 신청을 하는 편인데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품 리뷰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신청할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입하실 때 기본적으로 기입하셨던 내용들 아무래도 뭐 배송을 받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아마 일반적인 홈페이지 가입하듯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몇 가지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본 신청하는 나에 대한 신청 정보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단에 들어가셔서 체험을 먼저 쭉 훑어보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내 기본 정보는 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로 하는 뭐 추가적인 동의에 대한 체크란이라든가 추가적인 항목 한두 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체험단 신청 하나 하는데 체험 신청 하나 하는데 아마 한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어떤 거랑 비교하면 좋냐면 라디오에 사연 넣기, 문자 사연 넣는 내용들 한번 아시죠? 문자로 간단하게 한번 신청을 하시면 그걸로 간편하게 이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라디오 사연으로 문자 넣는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개에서 30건 이상 신청하는 게 수월하니까 생각보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서 내가 한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청을 하시다 보면 드는 생각인데 이게 다 되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체험단 신청하는 그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요 볼펜에 대한 체험이 이렇게 있다면 아마 이렇게 사진이 들어갈 거고 아래쪽에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총 신청하는 명수가 총
총 뽑는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신청한 명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아무래도 그 뽑는 인원이 많은 거를 신청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거고, 그리고 현재 경쟁률이 적은 것도 체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뭐 3천, 5천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신청하면 바로바로 됐었는데 지금은 쭉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한 3, 40개 하면 뭐 한두 개 정도 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비율이 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하나 하는데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상당히 많은 수의 협찬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방문을 했거나 이제 배송 체험단을 받았거나 원고료 체험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럼 내가 어떻게 안내를 받고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되는가? 자, 아까도 간략하게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선정이 되면 안내 문자 또 뭐 메일, 카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문자, 카톡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일단 1차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홈페이지에 있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사진은 어떤 사진들을 찍어 주시고 영상은 몇 개 정도 넣어 주시고 보통 한 2개 정도 될 건데요. 보통 영상 2개, 사진은 한 15개, 글자 수는 한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해달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어떠한 해시태그들을 포함해 달라고 보통 기록을 해줄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배송되는 제품의 경우는 요 해당되는 상품 링크를 첨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협찬을 받았으면 협찬을 받았다는 안내 내용들을 하단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본 제품은 제공을 받아서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도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는 그 체험단에서 아래쪽에 하단 협찬 배너를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체험단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블로그의 퀄리티 자체를 높여서 내 몸값을 높이기에는 체험단을 바로 시작하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아주 높은 수준의 블로그를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보다는 내가 중간중간에 소소한 기쁨들과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때 체험단을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단을 신청을 하셔서 하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체험들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블로그를 한 지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현재 뭐 문자나 이런 게 기록이 다 남아있진 않아서 메일로 체험단 선정을 받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 3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개당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평균 한 3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상당히 많은 체험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었고 좋은 제품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도 있었고 물론 처음에는 내가 너무 홍보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너무 과대 광고, 과장 광고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도 했던 시기도 좀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보시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구매해서 할 때보다 조금 좋은 제품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인들한테 너 그런 게 있어? 이런 제품도 있어 라고 주변에 소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블로그를 해서 좋은 방향성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처음에는 아까처럼 블로그 자체를 키워서 이걸로 좀 주요한 협찬을 받는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광고료 수입이 들어가는 게 하나고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관공서 기자단에 대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체험단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방금 이러한 체험단을 운영하는 체험단 업체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 업체, 체험단 업체라고 아마 그런 공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걸 생각해 보시면서 블로그가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서 한번 누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블로그 관공서 기자단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무엇이 있고 어떠한 것들로 더 뻗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